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 대학 동기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됐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 중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분이 평소에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고 운동도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리는 3가지 가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드셔도 부작용 걱정 없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무엇보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뇌경색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거의 15%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예요.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단 몇 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럼 혈관은 왜 막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혈관벽에 쌓이는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거기에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기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예방하려면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둘째, 혈액이 잘 흐르도록 점도를 낮춰야 하며 셋째, 염증을 줄여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가루는 바로 이 3가지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는 천연식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찐 생강가루입니다. 여러분, 생강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생강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찐 생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생강과 찐 생강은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강을 쪄서 말리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이 혈관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쇼가올은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혈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잘 흐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찐 생강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혈관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찐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혈관 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찐 생강가루를 권해드린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요. 실제로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봅니다. 찐 생강가루를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하시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시장이나 마트에서 싱싱한 생강을 사오세요. 흙이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찜기에 넣고 쪄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대략 40분에서 50분 정도 찌시면 돼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쉽게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그런 다음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로 말리시면 됩니다. 완전히 바삭하게 마를 때까지 말려야 보관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걸 믹서나 분쇄기로 곱게 갈아주시면 찐 생강가루 완성입니다.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몇 달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어요. 만약 집에서 만들기 번거로우시면
온라인이나 한약재 가게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단, 꼭 찐 생강가루인지 확인하세요. 그냥 생강가루는 효과가 다릅니다. 찐 생강가루는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우유나 두유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목 넘김도 편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속도 편안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요리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찌개나 국에 한 숟가락 넣으시거나 볶음 요리할 때 양념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과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찐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에 플라크가 발견됐습니다. 플라크라는 게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점점 커지면 혈관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고 그중 하나가 찐 생강가루를 매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플라크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도 않았어요. 염증 수치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생강가루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머리도 맑아지고요. 물론 찐 생강가루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가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로니아 가루입니다. 아로니아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로니아는 북미가 원산지인 베리류 과일입니다. 까만색을 띠고 있고 맛은 좀 떫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열매 안에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색소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산화라는 게 뭐냐면요. 쇠가 녹슬듯이 우리 세포도 손상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혈관벽도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상되고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이런 산화 과정을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로니아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탄력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 탄력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로니아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로니아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플라크를 형성하는데 아로니아를 꾸준히 드시면 이 수치가 개선됩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8주간 아로니아 분말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아로니아 가루는 어떻게 만들까요? 신선한 아로니아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냉동 아로니아를 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동 아로니아를 자연 해동시킨 다음 식품 건조기로 완전히 말립니다.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짝 말리셔야 해요. 다 마른 아로니아를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아로니아 가루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시중에 판매되는 아로니아 가루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아로니아 분말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아로니아 가루는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떫은 맛이 중화되면서 먹기 편합니다. 스무디를 만드실 때 바나나, 사과, 시금치 같은 재료와 함께 넣으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에 요거트 1컵에 아로니아 가루 1스푼, 견과류 조금 넣어서 간식처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섞으셔도 되고 팬케이크나 머핀 반죽에 넣어서 구우셔도 됩니다. 다만 아로니아는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차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로니아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수치가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식단 조절과 함께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먹는 걸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가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주원료로 많이 알려져 있죠? 노란색을 띠는 이 향신료가 사실은 혈관 건강에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편의 논문이 발표될 만큼 연구가 활발한 물질이에요. 커큐민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항염증 작용입니다. 만성염증이 뇌경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커큐민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특히 혈관벽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항산화 효과입니다. 커큐민은 비타민C나 비타민 E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벽이 산화되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 LDL로 변하면서 혈관에 더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커큐민은 이런 산화 과정을 막아주면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혈전이 생기는데 커큐민이 혈소판 응집을 조절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강황가루는 구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판매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직접 만들고 싶으시다면 생강황을 구입하셔서 깨끗이 씻은 다음 얇게 썰어서 말리시면 됩니다. 완전히 바삭하게 마른 강황을 분쇄기로 곱게 갈아주시면 강황가루가 완성됩니다. 시중에서 구매하실 때는 순도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좋습니다. 강황은 중금속 오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강황가루를 드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드시면 대부분 그냥 배출돼 버려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후추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무려 2000% 가까이 높여줍니다. 또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아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두유에 강황가루를 타서 드시거나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카레를 만들 때 코코넛 오일이나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황 라떼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 후추 약간, 꿀 한 스푼 넣고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몸도 따뜻해져서 겨울철에 특히 좋습니다. 요리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볶음밥 만들 때 넣으시거나 찌개나 국에 한 스푼 넣으시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계란 프라이 할 때 살짝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 남성분인데 가족력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도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 형님도 심근경색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관리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강황가루를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강황 라떼를 만들어 드시고 요리할 때도 강황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강황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 자, 여기까지 3가지 가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찐 생강가루는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아로니아 가루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하고 강황가루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장점이 합쳐지면서 혈관 건강을 전방위로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각각 티스푼 하나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개선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플라크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 가루들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계속 드셔야 합니다. 이 가루들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의 효과를 보조하고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약과 함께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함께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찐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시고 아침 식사 후에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를 섞어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강황가루를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눠서 드시면 부담도 없고 흡수도 잘 됩니다. 혹은 아침에 스무디를 만들어서 3가지를 다 넣으셔도 됩니다. 바나나 1개, 사과 반 개, 시금치 1줌,
요거트 반 컵에 3가지 가루를 각각 반 티스푼씩 넣고 갈아서 드시면 정말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해결되니까 간편하고 맛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가루들을 드시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TV 볼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도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최대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실 때마다 혈관이 수축되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꼭 끊으셔야 합니다. 셋째, 음주를 줄이세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는 건 혈관의 독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명상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가루,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천연식품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염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체중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혈압 관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한 스푼의 가루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그 내일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몇 년 후에 분명히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비결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조금씩 건강을 위해 투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하루 한 스푼의 건강가루를 먹고 30분 산책하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뇌경색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반대로 아픈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기름진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자고 이런 나쁜 습관들이 쌓여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뇌경색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건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시장에 가서 생강을 사오세요. 아로니아 가루를 주문하세요. 강황 가루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하루 한 스푼씩 드세요.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생강가루 타 먹는 게 귀찮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안 마시면 뭔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매일 아침 루틴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